요즘은 여행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블로그나 여행자들의 모임, 카페, 또 관광청의 자료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만 해도 전부 다른 여행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급 여행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꼭 호텔에 묵어야 되고 자동차 렌트해서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배낭 메고 또 배낭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스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바닷가나 섬에 가서 휴양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저는 그런 여행보다는 제 발로 걷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전거도 타보고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그런 여행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맞는 여행 스타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행에 앞서서 본인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면요, 다 객지잖아요. 그래서 익숙지가 않아서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나가면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뭐 자동차 타고 한참을 달리거나 이런 여행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가 이제 여행 가시게 되면 도심지를 주로 여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다니면 이렇게 우리 서울역이다 그러면 내려가지고 시청으로 해서 덕수궁으로 해서 경복궁으로 해서 이렇게 쭉 시내를 구경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몸에 배낭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짐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메고 많이 걷게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걷질 않잖아요. 차를 몰고 다녀도 바로 주차장 옆에 세워가지고 걸어 다니고 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조금 걷다가 아파서 그날 진짜 계획했던 여행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을 재밌게 본인이 원했던 시간 내에 충분히 하고 싶다면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국내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시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행이 뭐냐고 물어보면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문화의 만남, 또 새로운 음식과의 만남, 또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새로운 곳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곳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호기심이 먼저 생겨요. 거기는 어떨까?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또 그 음식은 어떨까? 한국에서 먹는 이태리 피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먹는 그 맛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시면 볼 곳도 많고요.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어릴 때 막 사람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들뜨잖아요. 그런 들뜬 마음으로 걱정을 머릿속에다 꽉 채우고 여행을 떠나시면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여행은 추억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행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은 가보시게 알겠지만 대부분 다가 패키지 여행을 제일 많이 가세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은 혼자 여행 간다는 게 겁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숙소도 예약 다 돼 있고요. 차량편도 딱 나오면 돼 있고 딱 차 내리면 밥 먹는 거 다 세팅돼 있으니까 패키지 여행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패키지 여행 갔다 오시면 재미가 없으세요. 쇼핑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이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가는 여행을 권하는데 진짜 뜻이 맞는 친구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여행은 다투게 돼요. 근데 뭐 가고 싶은 곳이 달라서 다툴 수도 있고요. 어디 들렸는데 어떤 친구는 더 보고 싶고요. 이 친구는 다른 거 보고 싶어서 빨리 가자 그러고 서로 막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막 서로 이제 막 트러블이 생기죠. 난 더 가고 싶다. 놔두고 가자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유럽을 가게 되면 유래를 패스를 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두세 명이 같이 끊으면 싸져요. 근데 이제 같이 여행을 갔다가 뜻이 안 맞아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표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같이 여행 다니면 단점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둘이 가잖아요. 그 둘이서만 얘기해요. 왜?
한국말이 편하거든요. 객지에서 만난 친구들한테는 다른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겁이 나잖아요. 그 둘이서만 얘기해요. 근데 혼자 여행 가면요,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고요, 자기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나 혼자 서 있으면 같이 먹자고 부르고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만남들이 거기서 자꾸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요, 여행 가서 혼자서 길을 헤매다 보면 영어가 잘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영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되고요, 집에 와서 펜팔도 하고 서로 뭐 이메일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혼자 여행은 정말로 멋있다. 그래서 여행을 진짜 좋아한다면 혼자서 떠나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행이라는 게 전혀 다른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같은 이렇게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행은 뭔가 색다른 것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출근할 때는요, 여행하는 거 아닌가요? 길 가다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교통편 이용해서 또 회사 가서도 다른 사람 만나서 일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행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여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똑같은 사람 또 만나야 돼 이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산을 매주 가면요, 똑같은 산 또 가요 그러는데 그 산 가면 날씨에 따라서 다른 풍경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 잡아가지고 많은 걸 보려고 욕심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짜여진 기획에 따라서 내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피곤했다. 뭘 갔다 온 거지? 다시는 안 갈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행은 진짜 여유롭게 가야 돼요. 저도 처음 여행 갔을 때는요, 진짜 하루에, 전 자전거 여행을 좋아해서 자전거 탔는데 하루에 300km씩 달렸어요. 그러니까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하루에 한 8km를 달리니까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달리다가 주변을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요, 또 맛있는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요, 사람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여유 있게 또 시간 되면 또 자전거도 밟고요. 왜? 오늘 못 간 곳은요, 내일 가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도 가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여행 갈 때 산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산에 가다가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되는데 꼭 무리해서 가시다 다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산은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항상 반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행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평상시에 생활하듯이 무르듯이 가시면 좋은 분들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은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소풍 간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시절은 그날부터 소풍 가는 날까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소풍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사이다, 김밥, 오징어 먹고 싶은 것들을 막 들뜨면서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행을 가죠. 소풍을 가고, 소풍 가면 힘들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지만. 그리고 갔다 오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행이라는 거는 가기 전까지가 너무 좋은 시간 같아요. 제일 행복한 시간. 몸도 안 피곤하고요,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잖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전 세계의 지도를 제 책상 앞에다 큰 걸 걸어놓고요, 매일 밤마다 와서 그걸 보고 여행을 떠났어요. 상상의 여행을. 근데 머릿속에서만 가는 건 아니고요, 여행 가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림도 다 있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그 코스를, 그 지도를 타고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손으로 해서. 가보면 정말 이렇게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방해 만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하고 현지에 도착을 하면요, 그게 먼 것 같지가 않고요, 왔던 곳,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익숙함, 새로운지만 뭔가 다르지 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가는 것도 좋고 갔다 와서 여행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시간을 좀 많이 길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결혼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애 기간이 길어야 행복하잖아요. 결혼하면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긴 것처럼 여행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 연애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행과 만나는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여행을 가기 전까지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많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국내 여행을 하고 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력도 튼튼하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 친구들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너 나랑 친구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이 얘기를 하다가 너하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친구하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네가 쓰는 말은 뭐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행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서울해요. 매원만 많고요. 차 많아. 이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야기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친해질 수 있는 아무것도 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 여행도 하고요. 국내 여행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말만 똑같거든요. 음식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본 한국의 아름다움들을 얘기해주면 그 친구들은 꼭 한국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갈 때 말로만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공사를 가면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 그 다음에 요거 우리나라의 지붕 모습, 전체 우리나라 지도,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해 한복 입고 인사 나누는 모습들, 이런 옷은 전 세계 어디도 없잖아요. 미스 유니버스에 가도 뭐 보니까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한복 입던데, 그 다음에 우리 전통 결혼식 하는 거, 우리나라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사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춤, 그 다음에 이제 달, 장독대 모습들, 이런 걸 우리 이제 무슨 놀이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은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예요? 내가 이 설명을 못 해주면, 야, 그 자료도 나한테 보내줘도 안 될까? 나 궁금한데?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 나가서 요걸 준비해 간 덕분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편지도 교환하고 있고요. 계속 또 만나면 또 친구도 되고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소개해서 우리 집에 와서 묵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를 꼭 알리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많이 알고 가고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걸 가져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없으실 때는요, 한국 이런 모습이 담겨있는 엽서들이 있어요. 엽서를 많이 사갖고 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엽서를 선물해 주시면 외국 가보면 대부분 다 집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걸 보면서 여러분을 기억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연락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세요.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집에서 직장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뭐 매일 보는 거니까 기록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근데 여행은요, 매일 새로운 곳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봤던 거를 정리 안 해놓으면요, 내일 또 새로운 게 들어와 있어서 어제 본 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 한 이틀 정도의 여행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내가 뭘 봤는지 마지막 날 뺏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여행은 추억 만들기인데 하나도 남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면 반드시 그 나라의 관광 안내소에 가서 반드시 자료를 얻어가지고요. 저는 항상 가위하고 풀하고 이런 거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 여행한 거를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쓰고요. 그 일기 쓴 거에 대해서 관련된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브로셔에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요걸 보면, 이때 요 시장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갔던 어디는 어땠구나. 지금 보면 그때 뭐, 동상은 어땠고, 거기에 뭐, 캠핑장은 어땠고, 축제 기간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라니까, 지금도 이거 보면, 그때 거기구나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오래 지나도
그 과거에 갔던 여행 기억들을 이것만 딱 보는 순간에 아 맞아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라를 피게 될 거고요.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추억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하고 그 기록에는 글만 쓰지 마시고 그림을 같이 오려서 붙여놓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제 여행 철학이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40, 50 세대들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한테 펼쳐질 겁니다.